할머니, 여기 음식물 반입 금지입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서울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우뚝 솟은 50층 규모의 아리랑 스카이 호텔. 이곳 F&B 총괄 매니저 차민준 씨는 그날 오전 10시 정각 호텔 로비에서 한 할머니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문제의 그 할머니는 7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김춘자 씨였어요. 그분은 남색 고무신에 2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회색 털조끼를 걸치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때가 묻어 누렇게 변한 광목 보자기로 싼 커다란 보퉁이를 들고 계셨죠. 문제는 그 보퉁이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발효된 듯한 강렬한 냄새가 대리석으로 꾸며진 고급 호텔 로비를 가득 채웠거든요. 프런트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코를 막았고 체크아웃을 하려던 외국인 투숙객 한 분은 인상을 찌푸리며 매니저에게 항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5성급 호텔 맞느냐는 거였죠. 차민준 매니저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는 프랑스 호텔 경영학교를 졸업하고 유럽 세계국 특급 호텔에서 10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어요. 그의 경력은 화려했습니다. 파리 리츠 칼튼 2년, 취리히 바우어 오락 3년, 런던 클라리지스 호텔 5년. 그는 완벽한 무치의 환경, 세련된 서비스, 절대적인 규정 준수를 신념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호텔 규정상 강한 냄새가 나는 물품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저희 1층 미각제 레스토랑은 미슐랭 2스타를 받은 곳입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계십니다. 춘자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보퉁이를 가슴에 더 끌어안았습니다. 제가 박현우 사장님한테 왔는디요. 우리 손주가 고추장 먹고 싶다고 해서 3년 묵은 거 가져왔는데. 할머니의 사투리 섞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민주는 더욱 차갑게 굴었습니다. 손님, 사장님 명단에는 김춘자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신분 확인이 안 되면 보안팀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보자기에서 나는 냄새로 인해 VIP 고객 세팀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당장 직원 통로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였습니다. 프런트 견습생 이수아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20대 초반의 수아 씨는 입사한 지 겨우 3개월 된 신입이었습니다. 매니저님, 이분 아까 사장님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혹시 정말 가족분이시면. 수아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차민준이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견습생은 본인 업무나 신경 쓰세요. 고객 응대는 매니저인 제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향해 말했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가시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춘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주변에서 힐끗거리는 시선들이 따가웠어요. 프랑스에서 온 듯한 신혼부부는 코를 막고 멀찍이 떨어졌고 비즈니스 미팅을 하던 일본인 일행은 수군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수아 씨가 황급히 할머니의 팔을 부축했어요. 할머니,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저쪽 직원 휴게실에서 사장님께 연락드려 보시는 게 어떨까요? 춘자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한 채 수아 씨를 따라 호텔 뒷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 휴게실은 호텔 1층 주방 뒤편에 있었어요. 낡은 소파 2개와 오래된 냉장고, 전자레인지가 전부인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로비와는 천지 차이였죠. 수아 씨는 할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핸드폰으로 사장님께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그런데 춘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가씨. 내가 직접 해야겠어. 손주 목소리 듣고 싶은데.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3G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에는 금이 가 있었고 케이스는 테이프로 여기저기 덧댄 흔적이 보였어요. 전화벨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현우야, 나 할매요. 지금 내가 있는 호텔에 왔는데 고추장하고 깻잎 장아찌 가져왔어. 내가 먹고 싶다고 했지.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현우 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할머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제 할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사기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손에서 폰이 떨어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수아 씨가 깜짝 놀라 달려왔지만 할머니는 그저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 10년 동안 나는 뭐 했던 거요? 할머니의 중얼거림이 휴게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순간 휴게실 문이 열리며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주방장 유니폼을 입은 정호영 총주방장이었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한식 요리사였죠. 정 주방장은 휴게실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 냄새. 그는 춘자 할머니 옆에 놓인 보퉁이로 다가갔어요. 할머니, 실례지만 이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춘자 할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고추장하고 장아찌요. 근디 필요 없게 됐어. 그냥 버릴라고. 정 주방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버리다니요. 잠깐만요. 그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어요. 보자기 안에는 옹기 항아리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름 30cm 정도의 고추장 독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리병에 담긴 깻잎장아찌였어요. 정 주방장이 고추장 독뚜껑을 살짝 열자 진한 발효향이 퍼져나왔습니다. 그는 숟가락으로 조금 떠서 햇빛에 비춰봤어요. 깊은 갈색의 윤기가 흐르고 표면에는 하얀 곰팡이가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건 최소 3년은 숙성된 재래식 고추장입니다. 요즘은 이런 고추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정 주방장은 조심스럽게 고추장을 맛봤습니다. 입안에서 깊은 감칠맛과 은은한 단맛, 그리고 알싸한 매운맛이 겹겹이 퍼져나갔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맛은 제가 어릴 때 시골 외할머니 댁에서 먹던 바로 그 맛입니다. 할머니, 이거 직접 담그신 겁니까? 춘자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려. 우리 손주 입맛 없다고 해서 3년 전에 담갔지. 매주도 직접 쓰고 소금도 신한 천일염으로만 썼어. 근디 소용없게 됐어. 정 주방장은 깻잎 장아찌도 맛봤습니다. 아삭한 식감에 고추장 양념이 깻잎 특유의 향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조화를 이뤘어요. 이건 예술입니다. 할머니, 이런 장을 담글 수 있는 분이 전국에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정 주방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호텔 한식당에서 쓰는 고추장은 유명 업체 제품인데 솔직히 이 맛에는 비교도 안 됩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것과 정성 들여 숙성시킨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차민준 매니저가 비서 2명을 대동하고 들어왔어요. 아직도 여기 계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퇴실을 요청드렸는데. 정 주방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차 매니저,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분은 진짜 장인이십니다. 이런 고추장은 돈 주고도 살 수 없어요. 차민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 주방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분이 만든 냄새 때문에
VIP 고객 5팀이 추가로 컴플레인을 넣었습니다. 지금 프런트는 난리가 났어요. 미슐랭 평가단이 다음 주에 온다는 거 아시죠?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 별점 유지가 어렵습니다. 수아 씨가 나섰습니다. 매니저님, 그래도 이분은 사장님 성함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면 안 될까요? 차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견습생 주제에 감히 상사한테 대드는 겁니까? 당장 인사팀에 징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향해 손짓을 했어요. 마지막입니다. 5분 안에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무단 침입과 업무 방해로요. 춘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보퉁이를 들어 올리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휘청거리는 할머니를 수아 씨와 정 주방장이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수아 씨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휴게실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박현우, 아리랑 스카이 호텔의 총괄 사장이었습니다. 현우는 복도에서 춘자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할머니. 춘자 할머니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현우야.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정적이 흘렀죠. 차민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분이 정말 사장님 가족분이십니까?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할머니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는 10년 만에 보는 손자의 모습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컸구나. 많이 컸어. 현우의 눈가도 붉어졌어요. 할머니, 어떻게 여기를. 10년 전 현우가 사업 실패로 고향을 떠날 때 춘자 할머니는 논산 시골집에서 손자를 배웅했습니다. 현우야, 서울 가서 꼭 성공해라. 할매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께.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현우는 빚에 쪼들리며 살았고 고향에 연락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3년 뒤 사업이 조금 풀렸을 때 고향에 전화했지만 할머니 집 전화는 끊겨 있었어요. 현우는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고 이웃들은 할머니가 5년 전 서울로 손자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현우는 미칠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실종자 찾기 단체에도 의뢰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년 뒤 경찰로부터 신원 미상의 사망자로 추정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현우는 그렇게 할머니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살아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10년 동안 어디서? 춘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울이요. 쭉 서울에 있었어. 너를 찾아서.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저는 왜 못 찾은 겁니까? 제가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찾을 수 있게 나는 없었지. 폐지 줍고 남의 집 가사 도우미하고 새벽 식당 설거지하고 너한테 짐 되기 싫어서 그렇게 살았어. 복도에 모인 직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차민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벽에 기댔어요. 정 주방장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고 수아 씨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난 손자라 할머니를 이렇게 고생시켰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디 뭘. 할매는 그것만으로 충분해. 현우는 할머니를 부축해 자신의 집무실로 모셨습니다.
50층 최고층에 있는 사장실이었어요. 전면 유리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현우는 할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직접 차를 내왔습니다. 할머니, 10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춘자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서울에 올라왔을 때 할머니는 현우가 마지막으로 일했다는 회사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 회사는 이미 5년 전에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현우가 살았을 만한 동네를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쪽방촌과 고시원을 돌아다니며 손자 사진을 보여줬죠.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할머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금방 잘렸습니다. 그 다음은 폐지 줍기였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리어카를 끌고 다녔습니다. 하루 벌이는 1만 5천 원 정도였죠. 월세 20만 원짜리 쪽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어요. 3년 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우연히 버려진 잡지를 주웠어요. 요식업계 전문지였는데 거기에 박현우 사장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자였습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박현우 사장은 10년 전 사업 실패 후 포장마차에서 다시 시작해 현재 강남 일대 최고급 호텔을 운영하는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다. 하지만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 인생 최대의 후회는 할머니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할머니의 손맛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자는 성공했지만 자신을 찾지 못했고 자신은 10년간 손자 바로 코앞 서울에서 폐지를 주우며 지냈던 거예요. 다음 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손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손자가 그리워하는 맛을 전해주기로요. 할머니는 폐지 줍기로 모은 돈 전부를 털어 재래시장에서 제일 좋은 메주를 샀습니다. 1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신한 1000일염 5kg을 샀죠. 쪽방 옥상에서 할머니는 장을 담갔습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 3가지였어요. 밤마다 올라가서 장독을 돌봤습니다. 여름에는 햇볕을 쬐게 하고 겨울에는 이불로 덮어줬죠. 비가 오면 비닐을 씌웠고 눈이 오면 눈을 치웠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할머니는 장독 뚜껑을 열어봤어요. 완벽했습니다. 깊은 갈색의 윤기가 흐르고 냄새를 맡으니 고향 마당 장독대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는 깻잎 장아찌도 담갔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깻잎을 골라서 3년 숙성 고추장으로 양념했죠. 그리고 며칠 전 용기를 내서 호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접수원에게 사장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했어요. 접수원은 사장님은 통화가 어렵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손주 목소리 한 번만 들어보고 싶어요. 접수원이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고 5분 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현우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할머니는 울컥했어요. 현우야 할매요. 할매가 고추장 담갔는디 내가 좋아하는 깻잎 장아찌도 담갔어. 가져가려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말했죠. 할머니, 장난은 그만하세요. 제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딸깍. 전화가 끊어졌어요. 할머니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기로 했죠. 현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숨어서 그렇게 사셨어요?
춘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어.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현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절대 짐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제 전부입니다. 그때 사장실 문이 노크됐습니다. 비서가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차민준 매니저가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차민준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현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차 매니저, 당신이 한 행동을 정확히 아십니까? 차민준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사장님 할머니를 몰라봤고 냄새 때문에 쫓아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 매니저, 당신은 10년간 유럽 특급 호텔에서 근무했죠. 완벽한 서비스, 무치의 환경, 절대적인 규정 준수. 그게 당신이 배운 전부입니까? 차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럭셔리가 뭔지 아십니까? 비싼 대리석도 아니고 유럽산 향수 냄새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존중하는 겁니다. 당신은 제 할머니의 10년 기다림을 냄새로 평가했습니다. 다 3년 숙성 고추장을 음식물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배운 서비스입니까? 차민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차 매니저, 당신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호텔의 미슐랭 별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차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별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호텔의 가치라고 배웠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별점은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가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마음을 읽는 능력, 정성을 알아보는 눈. 그게 진짜 럭셔리입니다. 현우는 책상 위에 놓인 보퉁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고추장 독을 보십시오. 78세 할머니가 폐지 주어서 모은 돈으로 매주를 사고 3년간 쪽방 옥상에서 매일 밤 돌본 겁니다. 여름 폭염에도 겨울 한파에도 장마철에도 빠짐없이요. 당신이 쫓아낸 건 냄새가 아닙니다. 10년 기다림입니다. 차민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벌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배우십시오. 차 매니저, 당신은 오늘부터 고객 경험 부서로 발령입니다. 일선에서 직접 고객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냄새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6개월 뒤 제대로 배웠다고 판단되면 그때 복귀시키겠습니다. 차민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나간 뒤 현우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집에 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야, 그 전에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니?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보퉁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고추장하고 장아찌로 밥 한 끼 먹고 싶구나. 너랑 단둘이서. 현우의 눈가가 또 붉어졌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는 즉시 정호영 주방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 주방장님, 지금 제 사무실로 올라오실 수 있으십니까? 가장 좋은 쌀로 밥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반찬은 필요 없습니다. 고추장하고 장아찌만 있으면 됩니다. 30분 뒤 정호영 주방장이 직접 갓 지은 밥을 들고 왔습니다.
경기 이천쌀로 지은 따끈한 밥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사장님, 밥 가져왔습니다. 현우는 고맙다고 말하고 직접 밥상을 차렸습니다. 흰 쌀밥 2그릇, 할머니의 고추장, 깻잎 장아찌.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밥상만큼 소중한 건 세상에 없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고추장을 밥에 비볐습니다. 3년 숙성된 고추장이 밥과 섞이며 깊은 갈색으로 물들었어요. 한술 떠서 입에 넣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맛이요. 이 맛이 바로 우리 집 맛이지. 현우도 밥을 한술 떴습니다. 입안에서 고추장의 깊은 감칠맛이 퍼졌어요. 단맛, 매운맛, 짠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10년 전 고향집 마루에서 할머니와 마주 앉아 먹던 그 맛이었죠. 현우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 이 맛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찾던 맛입니다. 춘자 할머니는 손자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려, 울지 마라. 이제 할매가 매일 해줄 테니께. 두 사람은 그렇게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깻잎 장아찌도 남김없이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현우는 정호영 주방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정 주방장님, 이 고추장 맛 어떻습니까? 정 주방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예술입니다. 사장님, 이런 고추장은 돈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호텔 한식당 메뉴를 바꾸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고추장과 장아찌를 시그니처 메뉴로 만들고 싶어요. 정 주방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사장님, 정말입니까? 하지만 할머니께서 매번 이렇게 담그시기는 힘드실 텐데요. 춘자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이 나이에 할 일이 생겼는디 얼마나 좋으니. 매일 주방에 나가서 장 담그는 거 가르쳐 줄게. 정 주방장님, 배우고 싶으시제? 정호영 주방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30년 요리했지만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현우는 결정을 내렸어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죠? 춘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려, 좋제. 그날 밤 현우는 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강남 삼성동의 넓은 아파트였어요. 방 3개의 거실도 넓었습니다. 할머니 방을 안내하며 현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여기서 사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2주 뒤 아리랑 스카이 호텔 1층 로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로비 한쪽에 전통 한옥 스타일의 공간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름은 정담 라운지였습니다. 정성 정자의 이야기 담자를 썼죠. 이곳에는 매일 아침 춘자 할머니가 직접 담근 고추장, 된장, 깻잎 장아찌가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투숙객들은 누구나 맛볼 수 있었어요. 오픈 첫날 외국인 투숙객들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모여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존슨 씨 부부는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망설였어요. 하지만 깻잎 장아찌 한 점을 맛본 순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오 마이 갓, 디스 이즈 어메이징. 이 맛은 정말 놀랍군요. 일본에서 온 사토 씨는 고추장을 맛보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건 미소보다 깊은 맛이에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죠? 춘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에 라운지에 나왔습니다. 손수 담근 장들을 작은 접시에 담아 손님들에게 건넸어요. 맛있게 드이소. 우리 정성 들여 만든 거요. 할머니의 사투리 섞인 말에 손님들은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담 라운지는 호텔의 명물이 됐어요.
SNS에는 할머니 장맛 후기가 넘쳐났습니다. 서울에서 진짜 한국 맛을 경험하려면 아리랑 스카이 호텔 정담 라운지로 가라는 글들이었죠. 미슐랭 평가단도 다녀갔습니다. 평가위원들은 처음에는 로비의 발효 냄새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정담 라운지에서 할머니의 고추장을 맛본 순간 모두 놀랐습니다. 평가위원장이 말했죠. 이건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낸 예술작품입니다. 한 달 뒤 발표에서 아리랑 스카이 호텔 미각제 레스토랑은 미슐랭 3스타를 받았습니다. 평가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곳. 특히 할머니의 손맛을 경험할 수 있는 정담 라운지는 그 자체로 별 하나의 가치가 있다. 정호영 주방장은 매일 춘자 할머니에게 장 담그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주 쓰는 법부터 시작해서 소금 간 맞추기, 숙성 온도 관리까지 세세하게 배웠어요. 주방장님, 이거는 기술이 아니요. 마음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장독대 가서 인사하고 말 걸어주고 정성 들여야 맛이 나는 거야. 정 주방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30년 요리 경력에 이제야 진짜 요리가 뭔지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수아 씨는 프런트 감독 보좌로 승진했습니다. 현우 사장이 직접 발령을 냈어요. 수아 씨, 당신은 냄새가 아니라 사람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서비스입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세요. 수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할머니께 배운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수아 씨는 매일 출근하면 제일 먼저 정담 라운지로 가서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춘자 할머니는 수아 씨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가씨도 좋은 하루 되이소. 차민준 매니저는 고객 경험 부서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매일 일선에서 손님들을 만났어요. 컴플레인 받고 요청 들어주고 작은 불편함도 해결해줬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변했습니다. 한 손님이 아이 이유식을 부탁했을 때 그는 직접 주방에 가서 정성껏 만들어 갖다 드렸어요. 손님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이게 진짜 서비스구나. 이게 사람을 대하는 거구나. 6개월 뒤 차민주는 현우 사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긴장한 얼굴로 들어서는 그에게 현우가 말했습니다. 차 매니저, 많이 배우셨습니까? 차민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예, 사장님.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냄새를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봤어야 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복귀하십시오. 하지만 예전 자리가 아닙니다. 차민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고객 경험 총괄 이사입니다. F&B만이 아니라 호텔 전체 고객 경험을 책임지십시오. 냄새가 아니라 마음을 보는 호텔을 만들어주세요. 차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차민준은 매일 아침 정담 라운지에 들러 춘자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여.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생겼지. 그거면 됐어. 차민주는 할머니의 고추장을 한술 떠서 맛봤습니다. 그 맛에는 용서와 따뜻함이 녹아 있었어요. 1년 뒤 정담 라운지는 더 확장됐습니다. 이제는 장아찌뿐만 아니라 할머니표 된장찌개, 고추장 비빔밥도 제공됐어요. 가격은 저렴했습니다. 된장찌개 8,000원, 비빔밥 12,000원. 고급 호텔치고는
믿을 수 없는 가격이었죠. 현우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음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10년 기다림과 3년 정성이 담긴 맛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몰려왔어요. 회사원 김민수 씨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 맛, 고향 할머니 댁 맛이에요. 서울 한복판 고급 호텔에서 이런 맛을 경험할 줄은 몰랐습니다. 대학생 박지는 씨는 비빔밥을 먹으며 눈물을 훔쳤어요.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고향 생각이 나네요. 정답 라운지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의 맛, 할머니의 손맛, 어머니의 정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춘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손자가 준비해준 넓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장독대를 돌봤어요. 아파트 옥상에 특별히 만든 장독대였습니다. 현우가 직접 설계해서 만들었죠. 할머니는 매일 장독대에 가서 뚜껑을 열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잘 있었지. 오늘도 맛있게 익어라. 장독대에 말을 거는 할머니의 모습을 본 현우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현우는 할머니와 함께 장독대에 갔어요. 할머니, 저도 장 담그는 법 가르쳐 주세요. 춘자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려, 가르쳐 줄게. 근디 현우야, 장 담그는 건 기술이 아니여. 마음이제.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마음을 담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서서 장독대를 돌봤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 로비에는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아시아 총괄 책임자였어요. 그는 현우 사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박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내년 미슐랭 가이드의 특별 코너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목은 마음을 담은 맛입니다. 아리랑 스카이 호텔 정담 라운지를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은 제가 아니라 할머니 것입니다. 책임자는 정담 라운지로 갔습니다. 거기서 춘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깻잎 장아찌를 손님들에게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책임자는 할머니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당신의 맛은 세계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만드십니까? 춘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만들면 되지. 책임자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정담 라운지는 이제 서울의 명소가 됐어요. 외국인 관광 가이드북에도 필수 코스로 실렸습니다. 서울에서 진짜 한국을 경험하려면 정담 라운지로 가라. 80세 할머니가 직접 담근 장맛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요리사, 이탈리아 식품 평론가, 미국 푸드 블로거, 모두가 할머니의 맛에 감탄했어요. 춘자 할머니는 이제 80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라운지에 나와 손님들을 맞았어요. 조금 더 허리가 굽었고 걸음이 느려졌지만 미소만큼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현우는 매일 저녁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고추장에 비빔밥, 깻잎 장아찌, 된장찌개. 그게 전부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식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현우야, 할매는 참 행복혀. 10년을 찾아 헤맸는디 이렇게 내 옆에 있으니께. 현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행복합니다. 할머니, 이제 평생 함께 계세요. 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려, 그럴라고.
할매가 건강한 동안은 계속 장 담글 거요. 내가 좋아하는 그 맛으로. 그날 밤 아리랑 스카이 호텔 50층 사장실 창가에서 현우는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는 할머니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성공도 명예도 그리고 가장 소중한 할머니도.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 한 끼 나눠 먹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구나. 아래층 정담 라운지에서는 여전히 할머니의 고추장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그 냄새는 더 이상 쫓아내야 할 불쾌한 냄새가 아니었어요. 10년 기다림의 향기였고, 3년 정성의 향기였고, 무엇보다 사랑의 향기였습니다. 호텔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으며 각자의 고향을, 할머니를, 어머니를 떠올렸죠. 춘자 할머니의 보퉁이는 이제 호텔 로비 유리 케이스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때 묻은 광목 보자기 그대로요. 그 옆에는 작은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 보자기는 한 할머니가 10년간 손자를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손자를 만났을 때 들고 있던 것입니다. 안에는 3년 숙성 고추장과 깻잎 장아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냄새 때문에 쫓겨날 뻔했지만 결국 이 보자기는 사랑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진짜 명품은 비싼 가방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이 담긴 보자기입니다.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보자기 앞에 섭니다.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읽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정담 라운지로 가서 할머니의 맛을 경험하죠. 그 맛 속에는 10년 기다림이, 3년 정성이,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냄새 때문에 버려질 뻔했던 보퉁이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증명하듯이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에 있습니다.